네, 안녕하세요. 네, 3.3 헬시 클럽 우리 회원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는 쉐이크, 달걀 맛있게 드셨나요? 네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어떤 부분을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곳에 모이신 분들 대부분 정말 건강해지고 싶고 또 날씬한 몸도 갖고 싶고 사실은 우리 뉴스킨에서 생각하는 날씬한 몸이라는 것은 즉 건강한 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 그 근본적인 방법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의 그 강의 제목을 태우는 몸, 빠지는 몸으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내 몸이 알아서 군사를 막 태워주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빠져 있고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죠. 네. 그런 몸으로 다들 만드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아마 회원님들 미토콘드리아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중학교 때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어,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오늘 제가 좀 소개를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요. 저는 지금 이제 5년 차 뉴스킨 부부 사업가이고요. 또 재무설계사로 24년 차. 제가 30살 때부터 재무설계사를 했고요. 근데 제가 가장 그 최근에 기분 좋고 행복한 건 뭐냐면 저를 만나는 분들이 그 건강함을 찾고 또 아팠던 질병들을 고치고 하는 모습들을 직접 제가 목도하면서 가장 직업적인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2017년도, 즉, 뉴스킨을 만나기 3년 전 모습이에요. 이 당시, 이 뭐 사진 좀 보신 회원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고질적으로 고혈압 당뇨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40살 때부터 고혈압 발견됐을 때 거의 200 가까이가 됐었고요. 당뇨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11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죠. 거기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뇌하수체 종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강 상태에 굉장히 자신할 수가 없었고, 저희 친가 외가 할아버지가 50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올해는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 이런 상태였어요.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은 어, 비밀이지만 요즘도 먹는 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제가 엄청 막 빡세게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에너지의 대사량이 좋아지니까 먹는 것이 다 에너지로 전환되고 힘이 나고, 이런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예전의 모습인데, 티알라이트 치알미를 만나고 나서 이제 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거의 바람이 좀 빠져나간 느낌이죠. 지금 현재 최고 때보다 한 20kg 정도 감량된 상태고요. 근육량은 오히려 더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실제로 제 몸으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대사율을 높인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 그 사람은 왜 살이 찔까요? 어, 그냥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걸까요? 안 움직여서 살이 찌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뺀 살은 왜 또 결국은 다시 찔까요? 이게 숙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칼로리를 제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걸그룹 데뷔하면은 뭐 하루에 500칼로리밖에 안 먹인다면서요. 거의 뭐 단식 수준으로 그냥 사람을 피를 말려버리는 거죠. 덜 먹이는 거, 칼로리를 제한하는 거, 그리고 엄청 많이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을 뺀다라고 했었을 때 떠올리는 두 가지였어요. 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면의 깊은 원리를 아시면 정말 평생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 인기 있는 시리즈예요.
시리즈 제목이 이게 더 비기스트 루저라는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루저라는 건 로스 감량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가장 많이 감량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조금 이제 은유적으로 하자면은 거대한 실패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기스트 루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리즈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은 여기 앞에 이 그림도 보시면요. 사람 둘이서 지금 막 이 트럭을 끄는 장면이에요. 오락적인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고생시키면서 살을 빼는 과정을 이제 시리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살을 뺀 우승자를 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면면을 보면요. 30주 동안 하루에 1,500칼로리로 제한을 일단 해요. 근데 거기 대부분 출연하시는 분들이 170kg, 200kg 이상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1,500칼로리만 제공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거의 뭐 굉장히 힘들죠. 거기다가 하루에 7시간 운동을 강제적으로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시키냐면 이런 식으로 시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눈물 흘리고 있죠. 지금 이게 참가자 눈물 흘리고 이 코치가 그 거의 한 반이 욕이에요. 반이 욕이고 그래서 너 지금 뭐 이 뭐냐 뭐 막 이렇게 욕을 많이 막 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쏙 빼놓죠. 그래서 거의 악마 조교가 하나씩 붙어요. 30주 동안 나중에는 정도 붙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결국엔 살을 빼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면 그 거대한 상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막 보세요. 여기에 뭐 엄마도 나와요. 이제 엄청 힘든 과제를 하기 때문에 엄마도 나오거든요. 어머니가 나오는 거죠. 엄마를 불러요. 네. 그래서 최소 뭐 4, 50kg 감량하는 건 아주 그냥 일도 아니고요. 최고 막 100kg 이상 감량하는 이제 30주 동안 그런 우승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금 239 파운드를 감량한 거니까 대략 한 110kg 정도 뺐다라고 보는 거죠. 이분 맨 처음에 200kg가 넘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참가자 14명, 우승자 14명을 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참 안타깝게도 한 명을 빼고는 모두 다 이 참가 직전에 몸무게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많이 먹어서 살이 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30주 동안 열심히 뺐어요. 그래도 몸무게가 다 줄었는데 6년 지나니까 한 명 빼고는 다시 다 원래 자기 몸무게로 돌아간 그래프예요, 이게. 음. 이 한 명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수술적인 걸 했는지, 약물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원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페이지 안에 나와요. 이 참가자들이 다이어트 전에는 기초 대사량이 다 2,500, 2,600이 넘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30주를 거치면서 엄격하게 칼로리를 줄여버리고 과도하게 운동을 시켜버리니까 이 다이어트 직후, 이 30주 직후에는 거의 275kcal 기초 대사량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잘 아시죠?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시죠? 기초 대사량이 높지 않으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6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살이 안 찌려고 음식을 더 제한한 거예요. 칼로리를. 그랬더니 기초 대사량이 무려 이 참가 전보다 거의 500칼로리 정도가 낮아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매일 500칼로리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급격하게 몸이 불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예가 엄청 많죠. 뭐, 요요로 한 달 만에 30kg가 불어버린 이 유재환 님 같은 경우도 우리 잘 아는 그 주비 모 다이어트 굉장히 막 성공했다라고 나왔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한 달 만에 30kg가 쪄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고 예뻐졌나 싶었더니 다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이게 요요가 무섭죠. 또 슈퍼주니어의 신동님도 꽤 날씬하게 바뀌었다가
또 이렇게 요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들 이제 광고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위약금도 꽤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된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 주비 모 다이어트의 방식을 보면 너무 충분히 이게 예견이 돼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칼로리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리고 준 거 외에는 먹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식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단백질 위주의 그런 식단도 아니고 막 밥을 주는데 되게 적게 주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기계에 사람을 넣어서 관리를 시켜요. 기계 관리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잘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 역시도 이분들의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는커녕 낮춰버리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요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원님들, 비만이란 게 뭘까요? 몸속 에너지를 태우는 이 에너지 대사 과정 자체가 낮아진 거. 이게 바로 비만입니다. 그래서 남은 영양분이 지방으로 자꾸 축적되는 일종의 대사 질환이 바로 비만이에요. 그래서 요즘 비만은 다 이제 질병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만 치료 주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위고비라든지 마운저로 같은 게 나오게 된 거죠. 이제는 여기 소비 열량을 보시면요. 우리 소비 열량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숨만 쉬어도 소비가 되는 기초 대사량,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운동 대사량.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소비 열량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열량에만 집중을 해왔어요. 그래서 열량을 어떤 음식으로든 똑같이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같은 열량의 음식이 들어와도 그것이 탄수화물인지 단백질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에서 작용되는 대사작용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이제 요요가 문제죠. 제가 다이어트를 예전에 이제 92kg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겠어요. 그래서 뺐다가 쪘다가 뺐다 쪘다 이거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반복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뭐 한약 다이어트 저 해봤고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이 지방이 살을 찌운다라고 다들 오해해가지고 지방 커트 약물도 그 의사들이 처방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제니칼 리덕틸이라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을 지금 생각해보면 다 엉터리가 8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냥 모르고 제약회사에서 받으면은 그냥 처방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메타볼리즘을 즉 대사를 막 억지로 돌리는 약도 한때 이거 유행했었어요. 한 17년 전에.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경험해보고 정말 몸도 많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마음도 망가지고 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해보신 회원님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요즘 이 위고비하고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 출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위고비 경험해 보신 분들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고 여기에서는 이제 월 1350달러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초기 비용 한 3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말 살을 빼는 정도 구간으로 들면 매월 6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보통 그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잡습니다. 그럼 가격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좀 뭐 내가 내 몸에 1,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뺄 수만 있다면 그 정도 돈 쓰겠다라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뺀 살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유지가 된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특히 이 위고비의 개발자도 그랬고요. 마운자로의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운자로의 개발자도 이 약은 이 주사는 평생 맞아야 효과가 지속된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제약회사하고 결탁해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마치 위고비 마운제로 굉장히 맞아도 되고 별 부작용도 별로 없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현혹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문의를 하겠죠. 나 이거 한번 맞아보고 싶다. 근데 정말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위고비 마운자로라는 이런 주사제의 주 성분이 GLP-1이라는 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GLP-1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서 원래 이 대장 있잖아요. 대장. 대장에서 원래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이 대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이 인슐린을 자극하고 배부름을 또 느끼게도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들어오면은 아, 내 위가 찼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이 GLP-1을 강제적으로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몸속에서 나오는 GLP-1은 그 반응기가 굉장히 짧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에서 나왔다가 한 2, 3분 정도 지속됐다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약물은 뭐냐면 그거를 끝까지 늘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배가 너무 부른 욕구가 나니까 음식을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거기다 위장을 잘못 자극하니까 갑자기 구토 증세가 엄청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설사 변비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작용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한 가지 부작용은 극복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요입니다. 이 주사제를 끊었을 때는 요요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는 일단은 내 세포를 회복하는 방식의 다이어트는 아직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내 세포를 회복해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대사를 회복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는 다이어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방을 커트하든지 지방을 그냥 녹이는든지 탄수화물을 커트하든지 이런 단순한 방식의 다이어트 방식을 쓰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은 거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식품이라든지 다이어트 약을 끊으면은 다시 살이 금방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몸에서 갖고 있는 항상성 때문이거든요. 몸은 항상 자기의 최고치 몸무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낮춰오면 이 몸은 내 몸이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의 몸무게로 돌리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 입맛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항상성까지 잡으려면 정말 대사율을 제대로 고쳐놓지 않으면 이 항상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이제 대사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확실하게 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요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내 몸 자체를 에너지를 잘 태우는 몸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회원님들. 우리는 계속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혈액으로 공급시키죠. 그 다음에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거기에서 이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분해가 되면 포도당과 지방산, 네, 이렇게 분해가 되죠.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미노산을 제외하고 포도당과 지방산은 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그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에 몇 개 정도 들어 있는지 아세요? 어, 우리 세포가 몸에 한 35조 개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는 1000개 정도 평균 들어있다고 하고요. 우리 간세포, 심장세포, 근육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6,000개, 8,000개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참가하신 198분의 회원님들 몸 안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어도 35경계가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어떤 분들은 100% 활용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반도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마다 다른 에너지 대사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를 조금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미토콘드리아에 영양과 산소가 들어가서 ATP라는 게 합성된다라는 거 여기 보이시나요? ATP 합성. 이 ATP가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의 배터리 같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ATP가 아데노신 3인산, 즉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의 약자예요. 이 ATP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우리 몸의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갖게 되느냐 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음. 만약에 영양소, 즉 포도당과 지방산이 들어와서 이 ATP 합성이 잘 되는 몸이잖아요. 그러면 꽤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왜냐면 우리 기초 대사량 이상의 음식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순간 일단 태워버려요. 그래서 몸이 막 뜨거워집니다. 많이 먹고 그래서 에너지를 잘 태우는 분들은요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많이 먹으면 몸이 막 더워지고 땀이 나요. 그런 식으로라도 몸으로 들어온 영양 성분들을 대부분 소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만약에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별거 안 들어왔는데도 다 그것조차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에너지로. 그러니까 나는 한 80밖에 안 먹었는데도 정작 미토콘드리아는 60 정도밖에 못 쓰고 20이 몸에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뭐냐면 선생님 저는 많이 먹지도 않아요 진짜 되게 조금 먹는데 왜 이렇게 군살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50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아지십니다. 그것도 오늘 좀 명쾌하게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큰 기술의 플랫폼이 바로 에이지락입니다. 이 에이지락은 우리의 유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타고난 유전이 원래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후성 유전학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매일매일 매순간 때가 끼고 파괴가 되는 몸이 바로 우리 유전자예요. 우리 유전자 염색체를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염색체고요. 염색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면 슈퍼 코일, 그다음 코일 이런 식으로 점점 가닥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아는 바로 유전자, 즉 DNA예요. 이것은 두 개의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네 개의 물질이 마치 디지털처럼 배열이 돼서 정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게 다 다를까요? 그렇게 만들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공 같은 모양 보이시죠? 이게 바로 히스톤이란 물질이고요. 에이즈락에서 이 히스톤이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히스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히스톤 단백질과 뭉쳐져 있는 히스톤 단백질이 이 원래 갖고 있는 이 유전자를 발현시키느냐, 발현 안 시키느냐로 갈라버리거든요. 그걸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히스톤 단백질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때는 우리가 이런 원래 갖고 있었던 건강한 유전을 잘 발휘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메틸이라는 물질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틸이란 물질이 이 유전자에 닿는 순간 이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뭉쳐져 있는 부분의 유전자가 더 이상 이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진 부분이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유전자였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다음 세포가 복제될 때마다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 좋은 유전자가 더 이상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요. 한번 느낌을 한번 보세요. 아, 유전자가 늙으면 안 되겠구나. 유전자가 제대로 젊을 때처럼 유지가 돼야지 내 미토콘드리아도 왕성하게 활동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전자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뭉쳐지지 않도록, 즉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에이지락 기술이에요.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사실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약 20년 전에 뉴스킨과 그다음에 대학과 유전자 공학 연구소 이 세 개
연구소가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해가지고 원래 자연상에 존재하는 천연 영양 성분으로 이 유전자가 서로 뭉치는 거를 히스톤 단백질이 뭉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YGC 유전자라는 거, 젊은 유전자의 군락이라는 게 바로 다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유전자였던 거예요. 왜?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체인데, 그 에너지 발생 기관에 관련된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 미토콘드리아가 같이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에이지랑 물질, 즉 천연 성분의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회복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죠. 그런데 이 유전자는 놀랍게도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핵 안에 있는 유전자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깊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을 그냥 단순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히트맵 이미지라는 것을 가지고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생겨난 이후에 이 연구가 굉장히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히트맵 이미지예요. 이게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거든요. 내 유전자가 영장류의 유전자가 제대로 원래대로 발현이 돼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요. 유전자 발현이 잘 되고 있는 젊은 조직이에요. 그럼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초록색 유전자가 더 많이 켜져 있는데 왜 빨간색 유전자가 더 오히려 적게 보이는데 이게 유전자 발현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초록색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야 되는 부분은요. 사실은 평생 꺼져 있어야 되는 유전자예요. 발현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게 암 관련된 유전자, 치매 관련된 유전자, 이런 돌연변이에 관련된 유전자들은 평생 안 켜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반대로 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유전자 발현이 노화된 조직이에요. 즉, 꺼져 있어야 될 안 좋은 유전자는 켜져 버렸고요. 켜져 있어야 될 좋은 유전자는 꺼져 있는 상태, 이게 중간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면 암도 걸리고, 치매도 걸리고, 살도 찌고,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모든 것들이 다 발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A지랑 물질이 투여가 되고 90일이 지나니까 세 번째 그림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하죠. 첫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하고 뭔가 형태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같은 그림은 아닌데, 꺼져 있어야 될 때는 초록색이 나오고, 켜져 있어야 될 땐 빨간색이 지금 나오는 패턴으로 바뀌어 있어요. 즉, 94%의 재배열, 즉, 90% 이상의 젊은 유전자로 복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유튜브에서는 자꾸 저속노화, 그다음 항노화를 얘기하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에이지락은 사실 영노화 프로젝트거든요. 영노화 기술이에요. 유전자 90% 이상의 젊은 유전자로 복구가 되는데 어떻게 그게 항노화입니까? 영노화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요.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인바디에서도 나와요. 위상각이라는 것이 다시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에이지락이라는 것은 영노화 플랫폼이다. 그래서 그걸로 에너지 대사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에이지락을 한 줄로 말하자면 강력한 항산화, 그냥 보통 항산화로는 안 돼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를 통해서 항노화를 이뤄내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제가 영노화라고 말씀드렸죠.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후성 유전학을 이용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프로그램이 바로 에이지락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3.3 헬스클럽에 있는 회원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이 에이지락 물질을 몸속으로 넣고 계세요. 본인이 드시고 계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물질인가 정확히 아시면 굉장히 열심히 드실 거고요. 자부심을 갖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애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됩니다.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섭취하시잖아요. 그럼 플라시보 효과까지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살도 훨씬 더 잘 빠지게 되고 건강도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체지방을 걷어낼 수 있을까?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130 정도를 먹어요. 예를 들면. 제가 130 정도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70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50이 남을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태울 수 있는 능력은 70. 에너지는, 이 원료는 130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50은 몸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몸이 쌓여나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상적인 시기를 가지고 공장 성능을 만약에 150%로 늘려버렸다. 즉, 에너지를 처리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능력을 1.5배 높였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빠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우는 몸의 핵심입니다. 절대 음식량 줄이시면 안 되고요. 원래 사람이 먹어야 되는 기본 칼로리를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드시고, 그리고 대신 내 공장을 가속화시키면 훨씬 더 빨리 빠진다는 겁니다. 물론 130만큼 드셔도 공장이 150이면 천천히라도 빠지긴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요즘 꽤 많이 먹는데도 몸무게가 늘지 않고 조금씩 미세하게 빠지는 게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130, 100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칼로리를 제가 어떤 절대적인 양을 적어놨는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음식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탄수화물로 채워져 있으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또 요요가 올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 드릴게요. 회원님들 살이 빠지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진다, 살이 안 빠진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태우는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체지방을 먼저 태우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제일 먼저 활용해요. 그래서 식사 직후에 가장 먼저 쓰이는 게 이 혈당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1시간, 2시간 이내에 활동할 때, 이때 이 혈당 안에 있는 포도당을 제일 먼저 끌어다 쓰는 거죠. 따라서 우리 회원님들 만약 살을 뺄 목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공복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나 기운 빠진다고 먼저 뭘 좀 드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메커니즘을 모르셔서 그래요. 네. 웬만하면 공복 상태 유지하시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해야지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체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10분, 20분만 운동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몸을 만들면요. 공복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 루틴을 만들어내면 살이 정말 빨리 빠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활용되는 게 바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거예요. 그 글리코겐은 이제 혈당이 다 없어졌어요. 그럴 때 이 글리코겐이라는 것을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지금 저혈당이 생겼다고 바로 우리 몸에 어떻게 절대 되지 않아요. 간과 근육에 하루치의 글리코겐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다 없어져야 돼요. 되게 어렵죠. 체지방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이 글리코겐이 남아있는 한은 체지방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2시간에서 24시간 단식 시에는 이게 소진이 돼요, 이제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게 저희 3.3 헬스클럽에서 처음에 비채식이란 걸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놀랍게 과학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3.4 헬스클럽 방식의 단식이에요. 바로 3일간 단식을 하는데 단백질은 계속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넣어줌으로써 근육량은 빠지지 않게 만들고 대신 이 글리코겐을 분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 그게 바로 비채식 3일입니다.
그래서 비체식 3일 하신 분들 처음에 좀 힘들다가도 몸이 되게 가뿐해졌다는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 가뿐해지는 증거가 바로 이 글리코겐이 소진되면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해가 되는 게 바로 지방산.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그 체지방 있죠. 그 체지방이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지방이 그냥 막 분해되지 않습니다. 호르몬의 건강한 신호가 이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리파제라는 물질이 나와서 그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그 분해해 준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명석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 몸에 체지방을 녹이는 물질 있죠. 그것도 리파제예요. 그 소화액이 나와줘야지 이 체지방이 녹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는 점프 스타트윈 있죠. 점프 스타트윈이 이걸 제일 잘 해내는 친구예요. 지금 파마넥스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점프 스타트윈이 일단 내 체지방을 녹이는 데는 가장 선수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리파제가 발생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마 저 점프 스타트윈 먹고 한 3일 지났는데 왜 이렇게 살이 좀 말랑말랑거리기 시작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말랑말랑 거린다는 게 내 체지방이 지금 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 체지방이 녹는 것과 그것이 결국 연소돼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말랑말랑하다가 다시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해졌을 때 이걸 재빨리 끌어서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산 글리세롤에서 지방산이 이 다시 에너지원으로 들어오는 그걸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 드시는 다른 제품들에서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시간 운동을 했을 때, 단식했을 때 저탄고지 상태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나온다고 여기 적혀 있죠. 제일 마지막 줄에. 이걸 우리 회원님들 알아두셔야 돼요. 이 지방산이 분해가 되려면요. 첫 번째, 꽤 오랜 기간에 운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 30분 동안 좀 빨리 걷기 했어. 살 빠지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적어도 40분 이상의 이 심박수가 어느 정도 원래 심박수의 130% 이상 뛰는 정도의 것을 40분 이상 유지되면서부터 비로소 지방산이 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식을 하면 진짜 빨리 빱니다. 그래서 비체식을 정말 빨리 살을 빼고 싶으신 분은 한 2주나 한 달 간격으로 비체식을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정말 살이 빨리 빠집니다.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도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저탄고지 상태에서 진짜 지방산이 잘 타요. 놀랍게 우리 몸속에 지방을 밀어 넣어줘야지 지방이 잘 탑니다. 탄수화물을 자꾸 밀어넣으면 지방을 타는 그 기능이 자꾸 마비가 돼요. 이게 바로 요즘 최신 5년 동안 미토콘드리아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이걸 아직도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지방을 녹이고 싶으시면요. 지방을 드셔야 됩니다. 이 마중물을 넣어줘야지 미토콘드리아가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일단 우리 3.3 헬시 기간에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셔야 되고요. 정말 내가 이번 기간 동안 한 15kg, 20kg를 빼고 싶다? 그럼 일단은 곡기를 끊으셔야 됩니다. 야채 많이 드시고 이미 그 안에도 많은 탄수화물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고요. 밖에서 뭐 조금 샐러드라도 좀 드시면 그 안에 조금의 설탕이라도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다 탄수화물 부족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곡기를 끊어보시면 정말 건강하게 살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하루 60g에서 120g, 저는 사실은 100g 이상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쉐이크 열심히 드시고 또 달걀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순수 지방을 이 기간 동안에 많이 드시고 전체 식사량 중에서 50%를 순수 지방으로 드시면요. 살이 훨씬 더 잘 빠집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 되게 좋고요. 순수 버터, 가공되지 않은 버터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즈도 가공 치즈 아니고 자연 치즈. 그 다음에 요거트 중에서 그릭 요거트에도 사실 당이 되게 많아요. 뒤에 보시면 당이 제로인 요즘 요거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당이 제로인 요거트, 그 다음 견과류, 특히 마카다미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돼지고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순수 지방들을 하루에 비중으로 따지면 50% 이상 드시면 이게 저탄고지라는 식단이 되거든요. 이러면 정말 파마닉스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TR 제품과 함께 드셔야 될 제품, 반드시 드셔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라이프팩, 본포밀러, 나이트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세 가지 제품이고요. 특히 나이트타임은 수면 중에 살이 제일 많이 빠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움직일 때 우리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수면 중에 많이 빠집니다. 특히 비렘 수면 3, 4단계까지 이르를 때가 가장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 TR을 하실 때는 숙면이 필요한데 저는 나이트 타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건강한 대사 능력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회원님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